안녕하세요. 연암국어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춥나요? 연암국어는? 자, 오늘은 수능 특강 56페이지입니다. 자, 56페이지에 박일로의 누황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11년도입니다. 강해군 때 임진왜란은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자, 우리 일로일로 박일로찡, 우리 노계 박일로찡이 어떤 작품을 지었는지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작품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선상탄 들어보셨죠? 조홍시가 들여봤나요? 엄마를 위해서 홍시를 뿌리고 싶지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이거 있잖아요. 동락당 지으셨고, 자, 물론 상사곡도 지었는데, 그거는 수능에 나왔습니다. 자, 박일로의 누황사는 수능에 몇 번 나왔습니까? 수능에 0번 나왔죠? 그죠? 0번 나왔습니다. 수능이 28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쳐야 되는 수능이 29년째인데, 한 번도 수능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박일로의 누황사는요, EBS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과 연암국어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병행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56페이지입니다. 출발! 어리고, 자, 시작할게요. 자, 어리고, 선생님 나이가 어리듯이 어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어리석다라는 뜻이겠죠? 어리석고, 네, 우월한 건, 자, 우월하다는 말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 이내 위에 더는 없다라는 뜻이죠. 즉, 내가 가장 어리석어, 나는 어리석갑이야, 이런 뜻이에요. 길흉화복을 우리 좋고 나쁘고 이런 뜻이겠죠. 자, 운수 좋고 운수 나쁜 것을 하늘에게 맡겨두고라는 작가의 운명론적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명론. 작가의 운명론적 가치관이 반영이 돼 있어요. 누황 깊은 곳에, 자, 누황은 사전적으로 누추한 곳, 집, 거리, 마을 이런 뜻이에요. 그럼 통칭적으로 우리 장소의 곳을 적으면 되겠네요. 자, 누황 깊은 곳에, 누추한 곳, 깊은 곳에 초가집을 지어놓고, 초막집, 초가집이죠. 풀로 된 거적대기 집을 지어놓고서 우리 가난하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풍조우석에, 자, 풍조는 바람이 부는 아침, 우석, 비가 오는 저녁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풍조우석은 이런 뜻이겠네. 굳은 날씨. 굳은 날씨에 라는 뜻이겠죠? 굳은 날씨에 풍조우석에 썩은 지푸라기를 땔감을 삼아서 자, 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썩은 지푸라기 매우 가난하다는 것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구체화. 자, 그냥 대충 가난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느 정도 가난한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씨, 굳은 날씨에도 나는 썩은 지푸라기를 태울 수밖에 없도. 그죠? 여러분들은 주간 상상력이나 간슬개를 태우면 되겠지만 얘는 지금 수강할 돈이 없어가지고 썩은 지푸라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닷, 홉, 밥과 홉은 요렇게 제 줌 정도의 세는 단입니다. 요런 한 줌, 두 줌 이런 것처럼 닷, 홉, 밥과 서홉 축에 연기도 많구나. 자, 밥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큰 양의 밥은 아닙니다. 얼마 만에 받은 밥에 자, 줄 거 볼까요? 자, 밥을 얼마 만에 받은 밥이다. 그동안 한동안 밥을 못 봤다라는 뜻이고, 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봤던 것, 이 누황사랑은 조금 다른 이본이죠. 그죠? 자, 오랜만에 본 밥입니다. 한자성어로 삼순구식, 30일간 9끼. 자, 똑같은 거 적어볼까? 호구지책. 그 호구 아니에요. 15만 원짜리 25만 원 사고 이런 호구 아닙니다. 입을 보호할 정도의 계책, 즉 매우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다. 자, 하나만 더 적어볼까? 개옥지탄. 개옥지탄, 밥 구경하기가 개수나무의 옥가지보다도 더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만큼 이 세 개가 다 밥 구경하기가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만에 받은 밥에 헐벗은 자식들이 장기 버려서 졸 밀듯 허겁지겁 나아오니란 뜻입니다. 장기를 버려서 졸 밀고 온다는 말은 허겁지겁 달려드는 모습이에요. 자, 허겁지겁 바삐 달려드는 모습. 허겁지겁 달려듬.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자, 오랜만에 밥을 봤어요. 이거 안 보이나요? 삼순구식, 호구지책, 개옥지탄. 옥구슬 할 때 옥, 개수나무 할 때 개자입니다. 자, 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본 밥을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오랜만에 본 밥에 여러분들 장기 둘 줄 아십니까? 가운데 딱 두껍게 한 개 있는 게 궁이죠.
그리고 왜 보면 마, 상 이런 것들 좀 나와 있죠. 그죠? 조리라고 해서 앞부분에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것들을 움직이기도 굉장히 쉽고 앞부분에 막 후루룩 나갈 수 있거든. 근데 상이나 마나 이런 것들은 조건이 갖춰야지만 가잖아. 그죠? 근데 우리 조는 그냥 막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것처럼 허겁지겁 달려든다라는 뜻입니다. 장기판의 조리 앞쪽으로 달려들듯이 인정천리에, 자, 인정에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아마 부성애를 깔고 있는 말이겠죠. 자, 인정에 차마 어찌 혼자 먹겠는가라는 서리법입니다. 내 인정에 어떻게 그냥 먹겠냐. 자식들을 줘야 되겠지. 덜 데운 숭늉에, 자, 급히 끓인 숭늉일 거예요. 덜 익은 숭늉에 빈 배를 속일 뿐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어요. 못 먹고 그냥 대충 덜 익은 숭늉을 막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빈 배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생애가 이러하다고, 생애는 인생이죠. 내 인생이 이러하다고, 자, 이렇게 가난하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가난하다고, 인생이 이러하다고 가난하다고 장부의 뜻을 어찌 옮기겠는가. 자, 장부. 여러분들 우리 쌤이랑 1월 달에 선상탄 공부해봤었죠? 기억나세요? 선상탄? 임진왜란때 참전했던 우리 이 박일로. 자, 우리 박일로의 선상탄을 보면 얘가 장군으로 우리 수군 통주사라고 기억나십니까? 해군 통주사, 수군 통주사로 참전해가지고 오랑캐들에게 호연지기를 보였던 상남자 느낌 느끼셨을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 계속 하겠습니다. 대장부의 뜻을 어찌 옮기겠는가? 나 대장부의 뜻을 옮기지 않겠다. 서리법, 안빈 일념을 작게라도 품고 있어서 이래 돼 있죠. 안빈 일념이 안빈 낙도랑 같은 것은 알겠고 옆에 하살표를 빼서 자, 너무 다 하면은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선생님이 3개 정도만 불러보겠습니다. 자,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단표, 누항. 안빈 일념과 같은 뜻입니다. 단표, 누항. 자, 담백한 표주박이 마실 것이고 누추한 거리라는 뜻이에요. 누추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소박하다는 뜻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박주, 산책. 박주, 산책. 담백한 술과 기름기 없는 술과 산의 채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돈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걸 먹고 있지만 만족스럽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3개만. 안분지족. 편안할 안자에 분수 분자에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자, 요 3개 외에도 더 있지만 방금 안빈 낙도는 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연하민들이라면 충분히 다 아실 겁니다. 계속 안빈 일념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어서 옳게 살려고 하니까 날로저차 옳게 살려고 해요. 내가 현실에 타협하는 짓이라든지 비굴한 짓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옳게 살려고 하는데 날로조차 저하다. 나날이 저 걱정된다는 뜻이에요. 나날이 걱정된다. 나 저어된다. 걱정된다. 자, 니은에 가을이 부족하거든. 자, 여러분들 가을은 사실 가장 풍요로운 계절이에요. 풍요로운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잘 적으세요. 어찌를 집어넣어주면 훨씬 쉽습니다. 다시 가을도 부족한데 어찌 봄이라고 유여하겠는가. 유여는 남다란 뜻이겠죠. 어찌 봄이라고 먹을 게 있겠는가. 이해가 됐나요? 됐나요? 야, 이거 봐. 학원에서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서 시험 성적이 이런데 긴장되는 수능 시험장에서는 어떻겠는가? 뭐 이런 거예요. 자, 일단 서리법을 연결합니다. 대꾸법으로. 주머니가 비었는데 술병이 담겨 있을까? 또 서리법이죠. 그죠? 자, 그럼 요거는 지금 서리법 2개가 위에 서리법 2개가 짠짠 대꾸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문입니다. 자, 계속. 지금 나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만 하나 빈 독 위에, 자, 가난합니다. 독이 비어 있어요. 빈 독 위에 어른 털 보든 늙은지, 자, 황폐함을 부각하고 있어요. 황폐함. 부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른 털이 돋아있다라는 거니까 듬성듬성 늙은 털, 늙은지라는 뜻일 거야. 자, 늙은지가 탐욕스럽고 멋대로 구니까 대낮에 강도로구나. 자, 곡식을 쥐들이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몇 개 없는 곡식을 쥐들이 다 가져갔다는 뜻이야. 겨우 얻은 것을 다 지구명에게 빼앗기고 석서삼장을 시시로 음령하면, 석서삼장은 뭐 뒤에 풀이가 나와 있지만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다 세금으로 뜯겨갔다 빼앗겼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곡식을
가져간 곡식을 들고 간 뭐 때문에? 쥐 때문에 쓰는 것뿐입니다. 자, 쥐 석서 3장을 수시로 음령하면서 때때로 음령 읊으면서 탄식 무언하면서 탄식하고 말하지 못하면서 머리만 긁을 뿐이로다. 됐죠? 그래서 몇 개 없는 곡식조차 쌀 알맹이조차 쥐가 다 들고 가버렸습니다. 이 중에 탐욕스러운 쥐, 악기는 다 내 집에 모였구나. 자, 여러분들 비판하고 싶은 게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진짜로 곡식을 가져간 그 쥐만 비판하는 걸까? 쥐가 들고 갈 정도로 곡식이 매우 적다란 뜻이겠죠. 그죠? 결국 이 말은 자신의 가난함을 탄식하는 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난함, 탄식. 자, 겉으로는 쥐를 욕을 하고 있어요. 쥐새끼, 개새끼 막 이런 거 있죠. 자, 쥐를 욕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지가 가져가면은 내가 지금 곡식이 없다. 그 정도로 곡식이 매우 적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일까? 나뿐이라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사용 설명서대로 랴라고 잘 되어 있습니다. 빈곤한 인생이 세상 천지에 나뿐일까? 아니겠죠. 나뿐일까? 서리법입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절신하다고. 자, 기한할 때 기자는 배고픔. 기야, 배고픔입니다. 기야가 절신하다고. 자, 절신은 몸을 자른다라고 하지 말고 고통스럽다고 해야 돼요. 고통스럽다고, 간절하다고. 기한이, 즉 배고픔과 추위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다고 일단심을 잊을 것인가, 일편단심을 잊을 것인가. 자, 이제 슬슬 애국심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중이야기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은 우리 연암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암 자료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연암 친구들은 연암 자료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자, 더 좋은 건 앞부분에 있는 누앙사의 정리본입니다. 정리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자, 이 누앙사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특징부터 시작을 해서, 누앙사는 전기가사일까, 후기가사일까, 아니면 전기, 후기 중간에 과도기적일까를 정리를 매우 잘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대화 들어가 있는 것도 잘 돼 있고, 저 집에서 꼭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 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빠져있는 부분을 전문, 자, 봅시다. 내신도 그렇고 우리 수능도 당연히 빠진 부분에서 나오겠죠? 준비되셨습니까? 자, 밑에 우리 얘 밑에 뭐 로마자로 3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거 보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라고 안 돼 있습니다. 3쪽에 됐나요? 끝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그러니까 누앙사 전문 풀이로는 첫 번째 쪽이죠. 그죠? 자, 준비. 끝에서 네 번째 줄. 분의 망신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부터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이런 거 있죠? 분의 망신하야 여기부터 이렇게 체크해 놓고 미수록. 자, 여기부터는 교과서에 미수록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부터 그 다음 페이지 전체 있죠? 전체 미수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많은 양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 쪽 끝까지. 4페이지의 끝까지 있죠? 충경도 거의 다 후리쳐 던졌다. 여기까지 전체가 미수록 부분입니다. 사실 미수록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능에서도 그렇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 흔하게 공부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소 빌리는 부분을 잘 하거든요. 그죠? 물론 소 빌리는 부분도 곧 나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분의 망신에서, 자, 이제 적을 게 많을 거예요. 이 쌤 자료이기 때문에. 분의 망신, 자, 적습니다.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해서 자신을 잊음. 우리의 살신성인이랑 비슷한 뜻인 것 같아요. 그죠? 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잊고서 분의 망신에서 죽어야 말려 여겨서 이래 돼 있어요. 죽고야 말겠다라는 죽을 각오예요. 죽어야 말려라는 말은 죽을 각오. 죽어야 말려 여겨서 우탁과 우랑의, 자, 우탁은 우탁, 전대, 복대 같은 거 있죠? 전대, 우랑, 망태 같은 거. 전대와 망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가방 같은 겁니다. 전대와 망태에 줌줌이 주섬주섬 모아놓고서 전대와 망태기에 주섬주섬 이것저것을 넣었다는 뜻입니다. 아마 뭐 병장기 같은 것들을 넣었을 것 같아요. 자, 넣고서 줌줌이 주섬주섬 모아놓고서 병가 오제에, 자, 병가 전쟁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병가는 전쟁, 오제는 5년입니다. 전쟁 5년에.
전쟁 5년에 감사심을 가지고 있어서 자 감사심이 위에 나와 있던 죽어야 말려요 이거예요. 감사심은 죽을 각오예요. 감히 죽겠다는 마음이란 뜻이라니까요. 죽을 각오. 감사심을 가지고 있어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있어서 이시서펼해서라고 돼 있죠. 어우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시서펼은요. 시체를 넘고 이시란 뜻입니다. 시체를 넘고 서펼, 피를 밟다 라는 뜻이에요. 시체를 넘어가고 피를 밟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시체를 넘고 피를 밟다. 이시서펼해서 몇백전 앞에 전투 이래 적어놓으면 좋겠네요. 전투 몇백전을 지냈는 곳. 즉, 자 결국은 시체를 뛰어넘고 피를 밟는다는 것 자체가 참혹한 전쟁 상황이에요. 참혹한 전쟁. 나 이런 참혹한 전쟁 몇백 전을 치렀단 말인가 라는 뜻이겠죠. 참혹한 전쟁 수백 전을 치렀다. 일신이 자 우리가 그냥 신 앞에 이를 붙이기도 하고 집 앞에 이를 붙이기도 합니다. 일신은 내 몸이 내가 일신은 내가 여가가 있어서 앞에다가 어찌라는 말을 집어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 여가가 있어서 여가는 여유겠죠. 내가 어찌 여유가 있어서 일가는 집이겠죠. 일가는 집입니다. 내가 어찌 여유가 있어서 집을 돌아봤을까? 라는 서리법입니다. 이 부분이 어려웠나 봐. 하고 난 다음에 또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내가 어찌 여유가 있어가지고 집을 돌아봤을까? 라는 말은 집을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전쟁 때문에 내가 이 집을 돌보지 못했다. 내가 내 집을 제대로 간수를 못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노비가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철을 알리면서 농사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자, 그럼 계속해 볼게요. 어찌 일가를 돌아보랴. 일로장수는 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로장수는 긴 수염의 노비. 긴 수염 노비. 약간 흰 수염 고래 같은 느낌. 긴 수염 노비. 자, 긴 수염 노비가 아마 늙은 노비일 겁니다. 자, 늙은 노비가 노주분을 잊었는데 이 늙은 노비가 노주분은 노비와 주인의 분수라는 거야. 이거를 잊었다. 긴 수염의 노비가 분수를 잊고 노비와 주인의 분수를 잊었거늘. 고여충급을 고여충급이 어려워요. 나리마님 봄철이 됐습니다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여충급의 의미는 농사철을 알린다라는 뜻입니다. 농사철을 알림. 나리마님 농사철이 됐습니다요. 지금 모내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요. 이런 고여충급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또 서리법이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늙은 노비가 이 모든 원인이 뭐냐면 전쟁 치열하게 치른다고 참혹한 전쟁 수백 전투를 치른다고 내가 집을 돌보지 못했어. 여유가 없었거든. 이래서 긴 수염의 늙은 노비가 분수를 잊고서 농사철을 알리지도 않더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결과물로 어떤 일이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사적인 흐름을 좀 보란 말입니다. 물론 서정 갈래지만 계속 경당 문노인들 자 적어볼게요. 경은 농경 할 때 경자입니다. 노비에게 경당 문노 노비에게 농사를 물음. 노비에게 농사를 물음을 경당 문노인들 놀다려 물낳는 거. 누구에게 물을까? 즉 노비에게 농사를 물어야 되거늘 내가 누구에게 농사를 묻는단 말인가 이 말이에요. 왜? 뭐 때문이죠? 긴 수염의 노비가 노주분을 잊었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예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뻥이에요. 그래, 맞아. 영상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정말 조금 했어요. 많이 남았습니다. 자, 군경가색이 얘랑 반대말이에요. 우리 경당문노의 반대관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군경가색은 스스로 농사짓기. 몸소 농사짓기. 군경가색이
내 분수인 줄 알겠구나. 이것이 나의 분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나의 분수다. 신야경수와 농상경옹을 이래 돼 있죠. 자, 신야경수 줄 거 주세요. 농상경옹까지. 자, 이 사람들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진나라 진승이랑 이윤이다까지 알 필요가 없고, 자, 직접 농사 지은 중국의 성인들입니다. 중국의 성인들입니다. 자, 직접 농사 지었던 중국의 성인들 이야기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진나라 진승과 이윤 같은 사람들도 직접 농사 지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천하다고 할 리 없지만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자, 이야기한 이유는요. 뭐에 대한 합리화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당문노 경당문노 땡땡땡 군경가색 미안해. 군경가색 경당문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경가색의 합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경가색의 합리화. 군경가색의 합리화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왜 원장 선생님인데 수업을 하십니까? 뭐 사실 이제 수업하는 원장님들이 많지만 왜 원장님인데 수업을 하세요? 자, 이러면 얘들아 있잖아. 선생님이 메가스터디 대표 손주은 대표들도 했잖아. 사회 수업을 했잖아. 선생님 너 그런 사람들 옛 성인들을 한번 생각해 봐봐. 다 수업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그러면 수업을 하는 원장들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 아무리 갈고자 한들 어떤 소로 갈겠는가. 한기태심에서, 자, 한기는 가뭄입니다. 가뭄. 한기는 가뭄. 뭐 비유적인 게 아니고 그냥 사전적인 뜻입니다. 자, 가뭄이 태심해서 더욱 심해서 가뭄이 더욱 심해서 시절이 다 늦은 때, 쟤는 옛날 말로 때겠죠? 시절 농사철일 겁니다. 시절이 다 늦은 때, 즉 농사철이 조금 지났나 봐요. 사실 이유는요. 경당문노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맞지? 노비가 고여 충급을 해줬었어야죠. 나리마님 농사철이 왔습니다요 해가지고 일을 시켰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스스로 농사지는 군경가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한기가 태심했습니다. 가뭄이 더욱 심해서 농사철이 늦었을 때 서쪽 두둑 어려우면 서쪽 언덕에 높은 논에 별로 좋은 논은 아닙니다. 서쪽에 햇빛도 잘 안 들어왔을 거고, 그죠? 거기다가 더 높은 곳이니까 물을 끌어당기기에도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겠죠. 서쪽의 높은 논에 잠깐 갠 열비에, 자, 걔는 개인 거겠죠. 그친 거겠죠. 열비가 중요하거든요. 열비는요, 여다가 선생님이 고전시에 나오면은 지나가다 가다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 지나가는 비예요. 지나가는 비.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지? 농사를 짓는데 지나가는 빗물을 받는다고? 자, 열비의 도상의 무원수입니다. 한꺼번에 줄 쫙 끊고요. 도상 무원수. 사전적 의미는 뭐 필요 없을 거예요. 길 위에 근원이 없는 물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문맥적으로는 고인물이란 뜻입니다. 고인물. 빗물이라 적으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고인빗물. 자, 잠깐 내린 비 때문에 도상의 길 위에 근원이 없는 물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 대부분의 물들은 우물물도 그렇고 지하수라든지 산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근원이 있죠. 근데 근원이 없는 물입니다. 자, 그 물을 물론 물량이 풍부한 것도 아닐 겁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반만값 외워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는 부분 나옵니다. 소한적 주마 큰 따옴표 안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넣어서 소 한 번 주겠습니다. 이거는 소 주인이 나에게 했던 구두 약속입니다. 소 한 번 주겠습니다. 소 한 번 주마 라면서 엄섬이니까 엉성이죠. 엉성하게 소 한 번 주겠습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엉성하게 하는 말. 자, 이제 속마음 따옴표를 집어넣어주세요. 작은 따옴표 넣습니다. 친절하라. 정말 이 사람 친절하다. 작은 따옴표 넣어주십시다. 친절하구나 라고 여긴 집에 다리 없는 황혼에 허겁지겁 달려가서 급하니까 다리 없는 황혼에 달빛도 없는 시간이에요. 자, 이때 황혼에 허겁지겁 달려가서 굳이 닫은 문 밖에, 굳게 닫힌 문 밖에 어득히는 아득하게 혼자 서서, 굳게 닫힌 문 밖에서 아득하게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하미를 합니다. 에헴 됐죠? 에헴이, 아하미는 에헴을
양고토록은 오래도록이란 뜻이에요. 오래도록. 큰 기침 애햄을 오래도록 한 뒤에. 자, 지금부터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 누구십니까? 자, 우리 그 문장 앞에다가 소주인입니다. 그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끊고 염치 없는 냅니다. 박일로입니다. 대화체가 들어가 있어요. 대화가 들어가 있어요. 대화체를 넘어서서 대화 형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염치 없는 냅니다. 초경도 거의 다 되었는데, 자, 다시 소주인입니다. 소주인. 초경 7시부터 9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일경이라고 하죠? 초경도 거의 다 됐는데, 어찌 와 계십니까요? Why? 물어본 겁니다. 자, 다시 박일로가 대답을 합니다. 매년 이러하기가, 자, 이렇게 소를 빌리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속적입니다. 소 빌리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어. 매년 이러하기가 구차한 줄은 알지만은, 자, 구차하고 부끄러운 줄 알지만은, 소가 없는 궁가에 궁핍한 집이란 뜻이죠. 소가 없는 궁핍한 집에 헤엄이 많아서, 헤엄은 생각하다, 헤아리다, thinking, 생각입니다. 생각이 많아서 왔습니다. 자, 요까지겠죠. 요까지가 박일로의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대답을 한번 들어보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소주인이 말을 합니다. 네, 아까워요. 공짜든 돈을 받지 않든 이 말이겠죠. 그죠? 아니면은 값을 치르든 공짜든지 아니나 값을 치르든 주엄죽도 하다마는 줄 수는 있지만 나 공짜든지 돈을 받든지 줄 수는 있어. 하지만 다만 어젯밤에 건네집 저 사람이, 자, 건너집에 있는 저 사람이, 즉 소주인 이웃 사람이에요. 소를 이제 미리 약간 빌려간 사람이에요. 이웃 사람이 목붉은 수기치를 줄 거 볼까요? 목붉은 수기치는 수껌입니다. 수껌. 목붉은 수껌을, 자, 이거 소를 빌리기 위한 뇌물 1번입니다. 목붉은 수껌을 옥지읍에게 구워내고서, 옥지읍은 기름입니다. 튀김. 기름의 튀김, 기름튀김입니다. 구슬옥자는 구슬이란 뜻이 아니고 기름 구슬 방울을 말하는 거예요. 뽀글뽀글뽀글뽀글. 자, 그래서 옥지읍으로 구워내고 간이 익은 삼해주, 자, 고급 술입니다. 삼해주라는 종류의 고급 술. 뇌물 2번. 고급 술.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거늘.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뇌물을 야가 가는 이유는 소를 빌리기 위한 행동이겠죠. 자, 이러는 애를 어찌하니 갚겠습니까? 여기서 일하는 애는 1번, 2번입니다. 뇌물 1번, 2번. 일하는 애를 어찌하니 갚겠습니까? 내일로 주마하고, 여기서 내일로 소를 빌려주마하고, 큰 언약은 약속이겠죠. 큰 약속을 했는데 시략이 미편하니까, 자, 시략은 약속 깨기예요. 약속이 깨지는 것, 약속을 지키지 못함. 이를 실자의 약속 약자, 자, 기약 약자, 시략이 미편하니, 자, 편자를 우리가 편자 말고 편안할 안자로 바꾸면 약속 깨는 것이 미안하니 이런 뜻이겠죠. 약속 깨는 것이 미안하니, 미편하니. 사설은 이야기예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하기가 어렵군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한 게 바로 소주인의 말입니다. 네, 소주인의 말 끝났고, 자, 이제 그럼 박일로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예, 시리가 그러하면, 사실이 그러하면, 자, 시리가 그러하면, 사실이 그러하면, 혈마 어떡하겠습니까? 설마 어찌하겠습니까? 서리법이죠. 사실이 그러하다는데, 네 어찌하겠습니까? 라는 체념입니다. 자, 이렇게 티키타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주인이 소주인이 못 빌려줍니다. 박이 어쩔 수 없군요. 이런 이야기 구조예요. 대화 형식이 들어가 있는 글입니다. 대화 형식이, 자, 이 전체가 대화체를 넘어서서 대화 형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그럼 돌아와야 되겠죠. 헛망건을 숙여 쓰고서 헛망건입니다. 망건. 양반 남자들이 갓 안에 쓰는 거예요. 자, 헛망건을 숙여 쓰고서 축이 없는 집신에, 자, 축은 굽 같은 거며, 굽깔창 같은 거. 자, 굽이 없는 집신에, 자, 그래서 요렇게 망건과 굽을 통해서 또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지고 있네요. 초라함.
집신에 설피설피는 힘이 없다라는 음성상징어 의태어입니다. 힘없이 물러오니 풍채가 적은 모습에라고 얘기했어요. 자, 풍채는 사나이의 풍채를 말하는 겁니다. 풍채가 적다라는 말은 초라하다는 뜻이겠죠? 초라한, 풍채가 적은 초라한 모습의 형용은 모습이죠. 개만 짖을 뿐이로다. 여기서 개, 비애감을 높이는 소재입니다. 비애감을 위로 높이는 돋우는 소재입니다. 비애감을 돋우는 소재입니다. 개만 짖을 뿐이로다. 자, 이제 우리 소빌린 에피소드가 거의 끝났습니다. 와실에 들어간들. 자, 여러분들 와실은 원래는 달팽이 집, 하지만 좁은 집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좁은 집에 들어간들. 어찌 집어넣으면 쉽습니다. 자, 좁은 집에 들어간들 어찌 잠이 와서 누웠을까? 라는 서리법이죠. 잠이 와서 어떻게 누웠을까? 아니야. 북창에 기대 앉아서, 북쪽 창문에 기대 앉아서 새벽을 기다리니까. 됐나요? 북쪽 창문에서 새벽을 기다려. 자, 결국 이 말은 잠이 안 온다. 전전반측이라는 뜻이에요. 전전반측. 자, 전전반측입니다. 전전반측해서 새벽을 기다리는데 무정한 대승은, 자, 무심한 대승은 오디세라는 새입니다. 무정한 대승은 나의 한을 돋우는구나. 자, 나의 한을, 비애감을 다시 높인다. 이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디세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한을 높이고 있습니다. 감정이입 아닙니다. 감정이입은 오디세의 의인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오디세가 나의 슬픔을 높인다 정도까지밖에 안 돼 있습니다. 종조추창에서 적어볼까요? 종조추창은 아침까지 슬퍼함. 아침까지 슬퍼함. 종조추창에서 먼 들판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흥이 없게 들린다. 자, 즐거워하는 농가. 여러분 세모 쳐줄까요? 농가. 자, 집가짜 아니죠? 노래가짜죠? 그죠? 농가는 노동요입니다. 농가는 노동요예요. 자, 노동요 쌤이 왜 세모 치라고 그랬을까요? 화자의 심리랑 대조. 자, 지금 화자는 소를 빌리지 못해서 농사를 못 짓고 집을 그냥 땅을 내버려 놓은 상태야. 근데 즐겁게 개지나 칭칭너네 신나서 농사 짓고 있는 모습이죠. 화자의 심리랑은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그죠? 세정을 모르는 한숨은 세정, 세상의 인심입니다. 잘 적어줄까요? 세상의 인심. 자, 요거를 한자성어로 세상의 인심이 권력 있을 땐 잘해주고 붙고 권력이 없을 땐 나가 떨어지고. 그거 뭐였더라? 우리 연하민들 이거 한자성어 잘하는데 그거 뭐였지? 더우면 더운 대로 파라라, 추우면 추운 대로 호로로. 이거 뭐죠? 기억이 날 건데 염량 세태입니다. 세상의 인심은 변덕스러운 거. 그래서 이 박일로가 세상의 인심의 변화 때문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염량 세태를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나오는구나. 아까운 저 소비는 쟁기입니다. 쟁기. 우리 소에 달아서 땅 파는 쟁기. 자, 이제 거의 끝나가요. 힘내라, 힘. 2학년 때 이거 배웠을 때는 진짜 힘들었거든. 가르치는데 너무 힘들어서 막 여러분들을 막 끌고 있잖아. 내가 소가 돼가지고 쟁기 끝에 너를 달고 오는 기분이었어. 근데 지금은 다 어느 정도 배웠던 게 있기 때문에. 자, 아까운 저 쟁기는 볕보님은 쟁기의 날입니다. 쟁기의 날도 좋구나. 좋아 보이는구나. 자, 쟁기와 쟁기날이 좋아 보이는구나. 그러면 뭐 해요? 소가 없죠. 얘들 소에게 달아가지고 땅을 일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시가 엉킨 밭도 용이 캐는 쉽게 갈겠지만은 됐나요? 쟁기도 준비가 됐습니다. 내 의욕도 충만합니다. 그렇지만 허당 반벽에, 자, 빈벽이죠. 빈벽에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소가 없으니까요. 소가 없으니까 무용지물이다 이거죠. 충경도 거의거다. 충경 봄 농사철입니다. 농사철도 거의거다. 끝났다. 농사철도 끝났다. 후리쳐 더뎌 두자. 내팽개쳐서 던져두자. 체념입니다. 자, 책 바꿀까요? 요까지입니다. 요까지가 우리 연암에서 이제 나가는 자료입니다. 자, 힘을 내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다시 우리 EBS로 돌아가도록 해서 이제 풀이본으로 들어갈 거예요. EBS는 주로 풀이본이죠. 자, 준비하겠습니다.
56페이지의 중약 밑에 부분입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우리 소를 결국 못 빌려서 화자가 농사 짓는 것을 체념하는 내용까지 했습니다. 강호의 한 꿈을, 자, 강호는 강과 호수가 아니고 자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연의 하나의 꿈을, 자, 자연 친화의 꿈입니다. 자연 친화의 꿈. 자연의 꿈을 꾼 지도 오래되었는데 먹고 살 걱정으로, 자, 세속적인 먹고 살 걱정으로 어집어 잊었었다. 자, 이따의 목적어를 한번 집어넣어 줘 볼까요? 그 위에 있었던 강호의 한 꿈입니다. 어집어 잊었었다 앞에 강호의 한 꿈을 이렇게 빠져있는 목적어 자리에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나 어집어 그동안 잊었었어. 물가를 바라보니까 녹죽도 하도 활샤. 자, 물가. 이거 저쪽에 있는 대나무 숲 물가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푸른 대나무가 많더래. 유생들아, 자, 유비군자들아, 교양을 갖춘 군자들아, 유비군자들아, 낙대 하나 빌려 사라, 빌려주렴. 자, 이게 뭐 때문이에요? 자연 동경이에요. 자연 동경, 어부일을 하겠다, 이런 뜻이야. 자연 세계에 대한 동경, 빌려주렴. 갈대꽃 깊은 곳에서 명월청풍 친구가 되어서, 자, 명월청풍이면 자연적인 소재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이 부분은 자연 친화적인 부분입니다. 자연 친화적 부분이죠. 자연 친화. 명월청풍 친구가 되어서 주인이 없는 풍월강산에서 저절로 늙어가겠다. 즉 주인이 없는 강산에서 더불어서, 자연과 더불어서 저절로 늙어갈 거야. 무심한 백구야. 자, 무심은 욕심이 없는 백구죠. 욕심이 없는 백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할까. 자, 어떤 뜻이죠? 욕심이 없는 백구가 나에게 집착을 해서 오라고 합니까? No. 가라고 합니까? No. 이 말이죠. 자, 오라 하며 가라 하겠는가? 서리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란 뜻이에요. 다툴 것이 없는 것, 다만 이것뿐인가? 여기노라. 여기서 이는 작게 본다면 백구라겠지만 넓게 본다면 자연입니다. 자연. 이제는 소빌리기를, 굴욕적인 소빌리기를 맹세코 하지 말자. 무상한 이 몸에, 자, 무상은 장하지 않은 이 몸에 무슨 쥐치는 뜻입니다. 뜻. 무슨 뜻이 있겠느냐마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57쪽. 자, 우리 연남 친구들 다시 한번 힘내보시고 옆 친구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15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두세 일항의 밭과 논을 다 묵혀서 던져두고, 아까 못했죠? 농사 못 짓고 소가 없어가지고 묵혀서 던져뒀습니다. 있으면 죽, 없으면 굶더라도, 자, 어때요? 그냥 안분지족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없으면 굶더라도 안분지족하겠다. 그냥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은 죽이라도 먹고 안분지족하겠다고요.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불어 말렸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뭔가 도덕적으로 도리를 지키며 살겠다, 이런 뜻이네요. 내 빈천을, 자, 비남과 가난함과 천함을 싫게 여겨서, 싫게 여겨서 손을 해친다고. 자, 물러가기 앞에다가 적으세요. 어찌 내 가난함과 천함을 싫어해서 저리 가! 손을 해친다고 어찌 물러가겠으며,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서, 남의 부귀를 불리 여겨서, 부럽게 여겨서 손을 친다고 컴온요 한다고 나에게 오랴? 이 말이에요. 자, 똑같습니다. 서리법 두 개를 대꾸법으로 연결한 지문입니다. 내 거 나쁜 거 싫어한다고 가겠어? 남 거 좋은 거 부러워한다고 오겠어? 그렇지 아니해.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어떤 일이 운명 외에 생겼을까? 또 서리법이에요. 인간의 모든 일은 운명에 따른다라는 운명론적이죠. 운명론이었습니다. 계속 가난하다고 이제 죽겠는가? 부유하다고 100년 살겠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다고 바로 죽어? 돈이 많다고 오래 살아? 그래서 운명론이다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돈에 얽힌 게 아니야. 사람 생명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 운명이야. 원원이는, 자, 가난함의 상징입니다. 위에 줄과 똑같습니다. 원원은 매우 가난한 사람. 원원이는 몇 날 살아? 짧게 살고. 몇 날은 여기서 짧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원원이는 짧게 살고, 석숭이는 몇 해, 년이지 년. 몇 년, 오래 살아?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돈의 척도로 본다면은, 맞잖아. 그죠? 돈의 척도로 본다면은, 뭐 솔직히 이건희는 죽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시골에 계시는 뭐 외할머니보다 더 되게 일찍 죽었거든.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고 돈이 없다고 적게 사는 거 아니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운명이란 뜻입니다. 비니무언을 자, 아까 선생님이 3개 했죠. 그죠? 이제 남아있는 거 다 나와요. 비니무언이에요. 가난하지만 소박함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비니무언, 소박, 만족. 비니무언을 자,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뜻이죠. 비니무언을 어렵다라고 하겠지만 내 생애가 이러하니 내 생애는 인생이죠. 내 인생이 비니무언이에요. 이러하다란 말은 가난하니까. 내 인생이 가난하니 서러운 뜻은 없도다. 단사표음을 자, 안 했던 거 마지막 거 한 개 남았습니다. 단사표음, 단표누랑 같은 뜻입니다. 단사표음을 이도 좋기, 만족히 여기노라. 이도 만족히 여기노라. 평생의 뜻이, 내 평생의 품은 한 뜻이 온포에는 없다. 자, 온자는 따뜻할 온자입니다. 따뜻함. 포는 포식입니다. 배불리 먹는 포식. 자, 그러면 따뜻함과 포식은 한꺼번에 연결해서 따뜻함과 포식. 자, 요거는 물질적 안위를 말하는 거죠. 물질적, 세속적인 안위를 말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안위는 없다. 태평천하에 태평한 시대에 충효를 이를 삼아서 자, 충과 효, 유교적인 덕목입니다. 자, 슬쩍 마무리를 또 슬슬 유교적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충효를 일로 삼아서 화형제 신붕우, 자, 화형제 신붕우도 줄 긋고 유교적인 덕목이죠. 유교적 덕목입니다. 화형제 신붕우를 외다고 할 리가 누가 있겠는가? 자, 외다, 그르다죠. 그르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여기서 그는 위에 남아있는 유교적인 도리예요. 우리 유교적인 도리 외에 남은 일이야. 다른 일은 생긴 대로 살 거야 라는 뜻이에요. 나 운명론에 수긍하면서 끝을 내는 겁니다. 운명론 수긍입니다. 운명론에 수긍하면서 살 거야. 이래서 됐죠? 자, 박일로의 누항사입니다. 자, 그럼 내용적으로 본다면 유교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고 자연친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가난함의 토로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우리 누항사는 여기 나와 있는 정리도 중요한데 선생님이 준 자료 있죠. 거기에 보면 누항사의 가치, 문학적 가치가 쭉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고 자, 수능에 나올 작품이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한 번 더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